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닥치고 문제 끝장내기 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많은 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응시생 여러분들 핵심 정리 그리고 핵심 문제 푸시느라 많은 시간 쏟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준비한 모의고사 편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 마무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법 제1조 목적에 대한 내용이죠. 화장법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정답은요. 제수 판수죠. 제조 수입 판매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제1회 시험부터 4회 시험까지 단답형 문항들 출제가 되었을 때 답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심지어는 세 가지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네 가지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 혹시나 해서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제수판수 잘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던 화장품 산업이요. 2012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무역수지가 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출은요. 화정법 처음 제정이 된 1999년도 그리고 시행이 된 2000년도에는요. 수출의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목적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불과 2019년도의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이 화장품 수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졌다는 의미지요. 자, 화장법의 목적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법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 중에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죠.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인체 중에서도 피부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이죠.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한번 복습 겸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거기에 사용하는 샴푸가 화장품인 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화장품의 정의에서 화장품이란 사람에게 사용하는 제품임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의 샴푸는 동물의약품 중에 위생용품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리고 피부와 모발에 사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심벌과 기간 표시가 의미하는 바를 적은 것입니다. 기억을 적으시오. 기억은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이지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사용 기한과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개봉 후 사용 기간, 다음과 같은 심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본 문항 내용은요.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4회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이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험의 단골 메뉴처럼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6호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죠.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연 원리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에 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열월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기재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은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 그리고 땡땡월 또는 땡땡개월을 조합하여 기재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여기서 뽑은 것이고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방법, 기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쓸 때는 제조 연원리를 병행 표시하지요. 또한 맞춤형 화장품인 경우에는 혼합 소분위를 병행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화장법 제2조 정의에 관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의 의미에 대해서, 표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내보았는데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기억 등을 말한다. 기억은요. 그림이죠. 여기 표시에 나온 그림 역시 화장품의 목적 중에 수출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당시에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강화에 대한 개정과 함께 표시에 그림이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같이 참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표시 광고의 준수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러한 자가 이를 지정, 공인, 기업,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 등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은요. 추천입니다. 의사 추천, 한의사 추천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온 부분이죠. 화장품의 표시 광고 범위와 준수 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1호에서는 화장품 광고 매체와 수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주의사항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중에 다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가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하지 마는 거, 그리고 나목의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거,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아닌데 그렇게 표시 광고하는 거, 또 한 가지 카목,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 하지 말 것. 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많지만 요 세 가지 가, 나, 카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3개월,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표시의 경우, 또 해당 광고 금지 3개월에 처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다목부터 차목까지는 2개월이죠. 해당 품목 광고 무정지, 해당 품목 판매 무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뒤에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인터넷에서 화장품 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사례이다. 1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고르시오. 현직 의사가 만든 화장품.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의사가 지정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해당 품목 광고 무정지 1차 2개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니까 광고에 해당되는 거죠. 광고 매체에 해당이 되고 또 현직 의사가 만든 화장품 별표 5의 다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별표 5의 가목부터 가, 나, 카목에 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이 경우는 표시 위반의 경우죠. 그리고 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3개월은 광고 위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 문항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다목부터 차목까지 규정에 따라서 1차 위반 시 표시 위반인 경우는 2개월, 그리고 광고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라는 사실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실까요?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표시 방법 중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을 적으시오. 자, 기억과 니은 정답을 한번 볼까요? 수분과 건조입니다. 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요,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의 무게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용량, 중량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 여기서 화장 비누는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죠. 이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그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중량과 수분이 증발이 됐을 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조 직후에 수분이 포함된 중량을 포함한 그러한 용량과 중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하는 유일한 제품 화장 비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량의 부분을 살펴보면요. 내용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 비누는요. 수분을 포함한 부분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건조 중량을 얘기할까요? 바로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기준으로 해서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97% 이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량 기준이었고요. 이 두 가지 부분 같이 비교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문항을 준비하다 보니까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중에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해야 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개봉 후 사용 기간 쓸 경우에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이었죠. 이 부분은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의 제5호 제조 번호와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 개봉 후 사용 기감과 병행 표시해야 하고요. 맞춤형 화장품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을 개봉 후 사용 기간과 병행 표기하면서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잘 기억하실게요. 다음 문제 역시 표시 사항인데요. 기억과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글자 크기는 땡땡 이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 표시할 경우에는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자는 식약처장에게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자, 답을 적을 수 있으실까요?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입니다. 화장품에 표시 기재된 사항들 글자의 크기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성분의 경우에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성분들을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기타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분과 관련된 표시 사항,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요. 앞서 1회부터 4회까지 시험을 통해서 많은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사례가 많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이 중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하고요.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의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다. 1%도 시험에 나온 이력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착향제와 관련된 부분,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 산성도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에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또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 역시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성분과 해당하는 화장품 유형에 따른 제품 또는 화장품 제형을 적은 것이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별표사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 종류를 살펴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시된 성분들과 함량이 나오고요. 여기와 같이 제한된 조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적합해야 하죠. 영유아 제품류 중에 로션 크림 오일, 기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즉 밑에 있는 성분명의 최대 함량을 이렇게 고시된 성분을 썼다 하더라도 바로 자료 제출이 생략되지 않고요. 화장품 유형이 여기에 해당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매칭시킨 문제였습니다. 즉 에칠 핵칠 메톡시 신라메이드 자외선 차단 고시 성분이죠. 이때 영유아용 오일의 경우에 하나니까 맞는 것이죠. 리을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이 함량에서는요. 알파 비서분올 0.5% 되어 있죠. 고시 성분으로. 이 경우에는 제형은 로션,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비사분올, 침정 마스크, 디귿은 맞는 것이죠.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이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함량 고시 성분입니다. 0.05부터 0.2%의 범위를 갖고 있죠. 여기에는 로션,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로 한정되니까 문항에서 에어로졸제는 틀린 표현이죠. 그리고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함량에 대한 고시 성분 살리실릭 액시드입니다. 함량은 0.5%죠. 여기서 중요할 부분이요. 이 유형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유형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인체 세정용 제품류, 비누 조성의 제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형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문항에 나와 있는 살리실릭 액시드와 액체 비누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입니다. 여기에는 치오글리콜산 80%가 해당이 되는데요. 함량은 치오글리콜산으로부터 3.0부터 4.5% 함유하는 내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pH 범위는 7.0, 12.7 미만이어야 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제형은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형은 제모 왁스입니다. 제모 왁스는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의 제품이죠. 이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 바로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법 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보시면 여기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것이 바로 제모 왁스죠. 제모 왁스는 2019년도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에 하나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보시는 김에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제품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지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죠. 여기 바로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인체 세정용 제품류 이외에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발의 색상 변화, 탈염, 탈색 포함한다. 기능성 화장품인데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 변화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죠.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